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오늘의 일발장전은 이 두 기둥 중 한 기둥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원범,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저희 일발장전을 좀 책임져 주시고요. 네, 끝까지 오늘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 상황을 놓고 보시면 제가 앞서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판입니다. 여러분, SK 하이닉스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5%대를 그대로 쏴버렸고요. 삼성전자도 이런 측면이라면 3%대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자, 소부장 라인들을 가보면은 다 좋습니다. 테크잉, YC들 시세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심텍도 지금 기판 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프리마켓에 있죠. 7.4%대 급등하고 있고, XCXL도 네오셈도 이때다 하고 지금 10%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 판입니다. 자, 먼저 이 AI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최원범 매니저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원범 매니저. 네. 지금 AI 거품이든 버블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반도체엔 돈 들어가고 있고요. 가격 오르면 뭐 이건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장땡 아닙니까? 다 좋습니다. 모든 분야가요. 네. 일단은 반도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르네상스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말씀하신 대로 가격 상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D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업황 반등이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점을 삼을 수 있다라는 출발점과 함께 지금 수급들이 지금 장저 흐름도 너무 지금 좋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통 우리가 연휴를 앞둔 바로 이제 거래일, 막바지 거래일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속도가 좀 늦춰지게 마련인데 반도체가 워낙에 좀 어떻게 수출 데이터까지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셧다운에 대한 여파라든가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기조적인 악재인 부분들을 다 우리가 해소시키고 오히려 분위기 반전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연휴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또 15일에 또 바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한 번 더 선반영이 돼서 오늘에 좀 장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 얘기를 주셨으니까 지금 소부장 어디 갈까요? 전공정 갈까요? 뭐 CXL과 테마로 갈까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분기 실적 뭐 9조 원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원범 매니저는 어떻습니까? 그냥 연휴도 길고 하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대장으로 파킹해 있을까요?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요? 지금 포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종목은 더도 되지 않을까라는 연휴 있음에도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연휴 끝나자마자 좀 15일에 또 바로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분기 대비해서 우리가 18% 이상의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를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급감했던 영업이익이 이번에 또 한 번의 플러스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큰 선언 기대감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증시에 반영되지 않나. 그리고 어저께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86,200원의 신고가를 또 같이 또 타이를 이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파 가능성이 바로 보이고요. 이제 9만 전자 넘어서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긴 하지만 10만 전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준호 매니저 행복한 고민입니다. 이게 뭐 대장을 공략할까 아니면은 소부장을 공략할까 테마를 공략할까 이게 다 좋아가지고 자,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는 행복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라면은 이때쯤 어떻게 할까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 챙겼다 치면 하나씩 챙겼다 치면은 뭐 결국 지금 소부장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 돌고 있고 정말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해성 DS까지 어제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와, 이게 정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제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뭐 디램 가격 인상도 있고 또 간밤에 인텔도 거의 한 7% 이상 가까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AMD와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만 나와줘도 그 기대감이 거의 7%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공급 계약 체결도 아니고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 7, 8% 정도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지금 반도체 섹터의 투심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고 또 실제로 어제 9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여전히 뭐 관세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반도체 섹터가 거의 22% 수출 성장을 견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전히 뭐 메모리 업황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AI 수요가 탄탄하다는 부분 때문에 HBM 그리고 최근에 뭐 CXL 쪽에서도 수출 성장을 견인을 한 상태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의 어떤 전방위로 지금 이제 수급이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뭐 유리기판 쪽, 캠트로닉스 관련 종목들까지도 네. 큰 시세가 좀 분출됐고 CX에 관련된 종목들은 네오셈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는 출발하지 않았지만 결국에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히 또 이제 추석 이후에 어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도래했을 때 실적으로 바로 증명이 되고 있는 기업들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뭐 절대 소외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판 안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대덕전자가 네. 사실 이소페타시스가 그동안 MLB 기판 쪽에서 거의 독과점하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대덕전자가 이제 미국 기업과도 그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또 ARM과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거의 임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반도체 어떤 이제 사이클, 특히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덕전자가 다시 한번 ARM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는 폭발적인 시세가 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또 인텔도 사실상 AMD와 이제 공급 논의, 파운드리 관련된 네.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 설비 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고 거기다가 삼성향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도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게 기판 종목들은 좀 돌아가면서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켓이 저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테소켓? 맞습니다. 네. 테소켓. 그래서 리노 공업이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예. ISC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향에도 본격적으로 소켓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맞춤형 반도체 에이직에서도 결국 이 테소켓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켓 쪽이 상대적으로 기판 대비해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지만 이건 소모품이기도 하고요. 또 고마진이다 보니까 매출은 3분기에 대한 그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는 점. 특히 네. ISC 같은 경우는 또 엔비디아나 또 인텔이나 또 이제 글로벌 이제 IT 기업들 대부분 다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ISC 같은 소켓 기업들도 우리가 좀 관심권에 둬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ISC 기술적 분석 네. 한번 해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프리마켓을 여러분께 저희가 표를 보여드릴 의미가 없는 게 네. 다 반도체 소부장이고요. 모든 공정별로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 덜 오르는 것들을 좀 찾고 있는 것 네. 같아서 기판은 많이 올랐다. 네. 일단 테스소켓 ISC 맞습니다. 가볼까요? 네? 왜 사실 뭐 SK 하이닉스 계열사인 SKC에 사실 ISC가 편입되면서 이러다가 삼성향 매출이 좀 줄어드는 네, 거 아닌가라는 그 우려 때문에 사실 다른 테스소켓 기업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사실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리고 SKC가 유리기판 사업을 본격화하고 2027년도에 양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ISC에도 테스소켓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수준이 너무나 좀 저평가 국면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테스소켓 수요는 앞으로 에이직 반도체 그리고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맞춤형 반도체 그리고 자체적인 AI 칩 설계가 확대되면은 테스소켓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직전 고점 부근대를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기판 먼저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ISC도 이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될 수 있어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 부근에서 편안하게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95,000원, 10만 원 부근대를 네. 목표가로 좀 설정하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줬을 때 한 75,000원 또 그 7만 원 초반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원범 매니저의 픽도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프리마켓 저희가 종목과 분석을 함께 하는데 이게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범 매니저가 생각하는 좀 추석 연휴도 편안하게 갈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순환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어디를 좀 노려볼까요? 뭐 공정이라든가 분야별로도 하죠. 네, 앞서 좀 좋은 말씀 되게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CXL 쪽으로 그러면 좀 CXL 로 가시나요? 관점을 좀 네, 다각화시켜서 네. 저는 네오셈을 좀 네오셈. 보시면 또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마침 어저께부터 이제 CXL에 대한 분위기가 오키스전자에서 좀 멕시콘도 넘어갔고 네. 네오셈 넘어갔었는데 이게 어저께 DI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이전의 패턴이 지금 CXL 쪽으로도 여전히 지금 그대로 이제 패턴화되는 것이 아닌가 수급적인 모멘텀이 확인이 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내 최초 CXL 1.0부터 상용화한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을 또 고객사로 두고 있고 어저께 마이크론의 급등도 네오셈의 오늘의 실적, 오늘의 또 상승에 대한 부분을 견인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CXR 같은 경우에도 실제 본격적인 양산을 올해 또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 이제 대량 양산에 대한 시초가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다시 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장비주들 워낙에 또 좋았고 오늘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소캠2까지 올라오게 되고 거기에 또 순환매가 CXL 쪽으로
특히 이제 H웹의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CXL이라는 의견을 굉장히 좀 많이 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네오셈에 지금 또 프리마켓에서의 또 급등이 또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주요하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주요할 것 같습니다. 10월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12,000원 정도 일단 선을 좀 잡아보면서 편하게 좀 시초에도 매수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CXL 갈 길 멀다, 뭐 미래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돈 들어오면은 이야기 다 끝나나 봅니다. 갑자기 이제 돈 들어오고 AI 반도체 다음으로 가니까 뭐 양산과 이런 활 시점도 내년 초, 뭐 그렇죠? 올 연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원범 매니저는 CXL도 뭐 그렇게 판타지 아니다. 바로 손에 잡혀 있다라고 해서 네오셈 공략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네오셈이 그러고 보니까 소부장 중에서는 탄력이 가장 좋게 나오고 있네요. 네오셈 같은 경우가 11% 급등 중입니다. 자, 프리마켓 상황을 보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외에 또 하나 종목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삼성 SDS입니다. 준호 매니저, 그러니까요. AI가 뭐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다. 솔루션이 싹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삼성 SDS도 있고 엠노도 약간 살짝 12% 오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삼성 SDS의 프리마켓 급등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결국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국정자원 이제 화제를 통해서 결국 데이터 센터 확충에 더욱더 속도를 낸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삼성 SDS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욱더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나무와 다시 한번 네이버가 다시 한번 협력을 하고 다시 한번 합병을 좀 추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대와 또 생성형 AI 시장 이번에 또 샘 알트만이 오면서 다시 한번 삼성과 SK 하이닉스와의 또 협력을 통해서 AI 인프라 구축을 더욱더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 그리고 또 특히 삼성 SDS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간내에서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좀 오픈 AI와 협력을 통해서 AI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삼성 SDS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최근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대감으로 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한동안의 좀 기간 조정이 좀 나와준 상태이기도 하고 또 사실 AI의 어떤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삼성은 삼성 SDS, LG 같은 경우는 LG CNS 그리고 이제 네이버 또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사실상 가장 주축이 돼서 결국 우리가 AI 3대 강국, AI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소버린 AI로 가는 과정에서도 삼성 SD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시간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오픈 AI 샘 알트만이 방한을 하면서 삼성과의 어떤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삼성 SDS 역할을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오늘 지금 시간에서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삼성 SDS를 필두로 뭐 네이버 또 그리고 이제 카카오 그리고 또 LG CNS 같은 전통 데이터 센터 확충 그리고 생성형 AI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AI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AI 반도체가 폭등하면 결국 활용하는 쪽에 AI 맞습니다. 클라우드, AI 솔루션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원본 매니저 유독 우리 특히 국장에서 AI 솔루션, AI 뭐 클라우드가 못 갔는데요. 오늘 좀 업어가는 것도 같습니다. 엠노도 지금 12%대 급등입니다. 엠노 가볼까요? 네. 엠노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S가 이제 23년도죠. 네, 지분을 또 33% 정도 약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주주로 올라섰고 엠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고구마 체인이라고 하죠. SCM 관련된 대표 클라우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 SDS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엠노도 같이 한번 지금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봐더라도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지금 자리매김입니다. 저렇게 소외됐어요, 엠노가. 네, 그래서 지금 월봉 상황을 보시더라도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단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우리가 어저께 오픈 AI에 대한 그 우리 또 대규모 우리가 수백조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에도 중장기 전략까지 우리가 함께 한다라면은 어저께 NHN에 대한 클라우드 종목들이 움직인 것처럼 클라우드 쪽으로 우리가 한 번 더의 순환이 또 전체적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SDS랑 그리고 엠노 같이 보는 전략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AI 쪽에서는 반도체가 뭐 그냥 앞서가지만 결국은 그 다음은 또 활용입니다. 클라우드 솔루션까지도 그 다음에 한번 좀 길목 지키는 그런 전략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자 준호 매니저 일발. 왜냐면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맞습니다. 일발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걸 들고 가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들고 가도 되는 종목으로 좀 픽을 해오기도 했고요. 결국 또 우리가 추석 이후에 본격적인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높은 기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조금 무거운 기업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기업을 가져왔는데 육각형 기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 봤습니다. 최근에 MACC의 어떤 이제 슈퍼사이클이 지금 초기 국면에 지금 진입한 상태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최근에 지금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대표적인 이제 국내 기판 기업들이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업황이 지금 턴어라운드 되고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판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확충에 결국 MACC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제 MACC 같은 경우는 일본의 무라타와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양강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일본의 무라타가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기가 20%지만 향후에 저는 지금 테슬라와 또 우리가 삼성 간의 어떤 첨단 산업 관련된 또 이제 전방위로 지금 이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삼성전기도 결국에 테슬라의 MACC 공급 계약 체결과 더불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MACC 국내 대표 그리고 이제 글로벌 탑 티어 기업인 삼성전기가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원래는 MACC가 약간은 전장 사업 쪽에 좀 국한이 돼 있었다면 최근에 AI 서버와 네트워크 쪽에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분기에 이제 매출 전망이 굉장히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3분기 매출액이 2조 8,43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 이상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고 매출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4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상승.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3분기 또 그리고 4분기의 매출 성장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MACC 관련해서 상반기에 90% MACC 가동률을 보였는데 하반기에는 95% 가동률로 증가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차량 전동화와 그리고 빅테크,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MACC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FCBG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에이직 지금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은 FCBGA 쪽에서는 약간 후발주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미국 빅테크와 또 삼성전자의 어떤 협력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시장에 안착 중이고 매출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메타 그리고 구글, 오픈AI, 애플 등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기의 에이직향 FCBGA 공급이 본격화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연속적인 어떤 매출 성장세가 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ACC와 FCBGA 기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 전이 이제 삼성전자가 2028년도에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을 양산하겠다. 공식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어제 좀 큰 폭의 시세가 좀 분출되기도 했었었는데 정작 삼성전기가 아직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어떤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유리기판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뿐만 아니라 고성능 칩 구현에 있어서 가장 핵심 차세대 부품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SKC와 또 삼성전기 간의 또 이 양산 속도가 지금 불붙은 상태고 또 실질적으로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돌입하겠다라고 공식화한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기가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ACC 그리고 FCBGA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전장 또 서버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카메라 모듈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다 잘하네요. 네, 육각형입니다. 이래서 육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뭐 사실 뭐 현대차나 뭐 BMW에도 공급하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의 2021년부터 그동안은 LG노텍이 사실 테슬라의 그 카메라 모듈을 공급해 왔었는데 세미 트럭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기가 2021년부터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테슬라의 움직임도 지금 심상치 않은 모습이고 또 이제 저가형 모델 올해 4분기에 본격적으로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카메라 모듈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로보택시와 그리고 실제로 그 카메라 모듈이 결국 제가 자율주행과
로봇의 메커니즘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테슬라가 이제 올해부터 5,000대 정도의 옵티머스 로봇을 양산하겠고 앞으로 향후에는 2030년까지는 연간 뭐 100만 대의 어떤 양산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결국 LG 노텍과 그리고 삼성전기가 또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로봇의 눈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삼성전자 일론 머스크와도 이재용 회장 간에 다시 한번 첨단 산업 협력 확대에 있어서 결국에 이제 뭐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당연히 옵티머스 로봇과 또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확산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도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그리고 MLCC까지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리기판 또 FPGA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어떤 유리기판 수입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삼성전기가 최근에 어떤 단기 하락이 저로했던 매수 찬스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추석 이후까지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삼성전기를 한번 탑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기 정말 뭐 다 잘하는 육각형 기업입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MLCC가 일단은 주 매출의 핵심이고요. 여기에 기판. 근데 기판은 또 BGA에 이어서 유리기판까지 가 있고 카메라까지 가 있는데 주가만 못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 기업에 이제는 본다. 맞습니다. 네, 하고 마음 편히 추석 연휴도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을 봐보면은 일단 전일 종가였던 193,3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23만 원 라인 때, 저는 직전 고점 라인 때는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23만 원을 한번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16만 5천 원 라인 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저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요. 네. 제 크게 보면 맞습니다. 못 올랐어요. 네, 맞아요. 예. 자, 삼성전기로 오늘 일발 향했고요. 이제 원범 매니저의 일발로 가보도록 할 텐데 오늘 어깨가 좀 처음 나오셔서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일발은 추석을 버티면서 추석 이후까지 가는 그런 일발이어서 그렇죠. 자,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디로 향할까요? 우리 원범 매니저 일발은요? 저도 반도체를 일단은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10월을 또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좀 성장 쪽에서는 로봇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오늘 로봇주로 나우로옵틱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우로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물류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지금 좋은 또 행보가 다시 또 시작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특장점이 이 종목이 또 다각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쪽이라든가 우리 협동 로봇 그리고 이 종목이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자동차, 조선 쪽에서도 같이 이제 우리가 구동할 수 있는 그런 또 모듈을 또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대형 고중량 다관절 로봇을 좀 만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또 하나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하드웨어 쪽에 이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로봇주인데 이 종목은 또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이제 동시에 또 만들 수 있는 또 대표적인 회사라서 흔치 않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L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좀 기사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로봇의 두뇌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나우로옵틱스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약간 종합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금의 성장 발판이 지금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같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또 핵심 또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글로벌 G사랑의 50억 수주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특히나 흑자전환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점칠 수가 있는데 지금 로봇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잘 나오는 기업들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장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확실히 우리가 10월 어닝 시즌에 좀 들어섰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이 이제 기대되는 26년도, 27년도로 가게 되면 지금의 한 3조 원대의 로봇 시장이 저는 훨씬 더 두 자릿수 이상으로 커질 거라고 항상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장을 봤을 때 로봇주 말고 지금 다른 섹터에서 이 정도 급의 지금 퍼포먼스가 나오는 섹터는 어디 있을까 했을 때는 로봇이 그래도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좀 관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밀도 내구성 경량화라는 얘기를 특히 또 로봇에 쓰는데 특히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산업이기 때문에 경량화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 지금 나우로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신개념 감속 장치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 하는 점, 이 부분도 이제 내년에 또 양산을 또 기대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AI 쪽, AI 투자 관련해서 지금 규제 완화 쪽으로 정부 정책도 방향이 지금 잡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AI 투자가 가는 길은 특히 이제 또 생성형, 또 LLM 모델 쪽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AI 반도체라고 하는 HBM 당연한 거겠죠. 근데 AI 쪽에 이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투여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또 산업은 또 로봇 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좋고 지금 바이오도 좋고 그야말로 좀 증시가 말 그대로의 좀 탄력을 좀 받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탄력의 로봇이 굉장히 큰 중추적인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0개의 기업 정도랑 지금 글로벌 프로젝트가 대부분 이제 올해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지금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크게 컨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요인이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물량 확대, 캐파 확대를 위해서 지금 이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내년 2월 달에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개선이 캐파 증진에 대한 기대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내년 연초부터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K 휴머노이드 연합의 신규 참여 기업에 선정이 되면서 국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지금 들어간 기업들, 뭐 레인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말 유세 기업들이 같이 지금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주에 거는 기대감도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9월부터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점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 방향성으로는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년 3월 시행이죠. 거기에 대한 수혜부터 우리가 로봇주의 시작을 우리가 알렸는데 거기에 주 4.5일째 된 근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정책상의 기대감이 결국 로봇 규제에 대한 완화, 샌드박스에 대한 완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로봇주는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10월 전체적인 커버 관점으로 역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우 로보틱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물류 자동화 시스템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소프트웨어도 하고 있다. AI 솔루션도. 그렇죠. 그다음에 감속기 얘기도 아까 해주셨잖아요. 네네. 자체적으로. 네네네. 완전 종합기업으로 가는 건가요? 네, 지금 종합기업으로 가는 걸로 아예 그냥 좀 약간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나우로틱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조금 더 계속 앞으로도 더 올려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전략은 지금 목표가는 26,5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3만 원 가는 그리고 4만 원 가는 그림도 물론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10월달 관점에서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아도 좋겠다라는 점. 26,500원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1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본 매니저의 일반은 로봇으로 향했는데요. 로봇이 변동성도 크고 추석 연휴 괜찮을까 했는데 약간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렇죠.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어서 또 나름 그나마 좀 실적이 있는 그렇죠. 돌아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성장성으로 이제 솔루션까지도 함께 한다는 이제 나우 로보틱스 오늘의 일발로 향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프리마켓으로 저희 이슈로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반도체는 워낙 좋았고 미증시를 좀 보면 파이자가 미 공장 투자로 급등하고 오늘도 또 6%대 급등 나왔었고요. 일라일 릴리도 8%도 나왔고 금리 인하 확률이 99%. 그런데 준호 매니저 지금 프리마켓이 약간 시큰둥하거든요. 본장에 좀 바꿀라나? 이거 약간 그래요.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사실상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이제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이 됐던 부분도 있었었는데 추석 이후에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찍히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로 약간은 좀 옥석가리가 좀 중요한 시점이고 또 이제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유럽 인상종약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학회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 결국에 이제 뭐 비만 치료제나 플랫폼 기업들 일부 종목 또 그리고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은 확실한데. 추가적인 좀 상승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셧다운 우려에도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 경기의 둔화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가장 사실상 금리 인하의 가장 또 이제 직관적인 또 섹터는 또 바이오 섹터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선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옥석가리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바이오 섹터도 이제 숫자가 찍히는 기업에 굉장히 시장에 투심이 쏠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사실 그냥 연일 신고가 랠리. 사실상 지금 이제 세포 분석 자동화 장비 쪽에서 고급형 모델이 미국향에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실적이 안 나왔지만 폭발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만 있어도 지금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올해만 15,000원에서 거의 한 7만 원까지 거의 상승 흐름이 나주면서
5배, 6배 이상의 시세 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뭐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도 우리가 진입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3분기 실적까지 내다본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서 좀 이제 CDMO 쪽을 좀 관심 있게 볼 오히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예. 이제 생물보안법 이제 상원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예. 또 특히나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을 애초에 좀 배제를 하면서 미국의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뭐 바이넥스라든지 또 그리고 ST판 같은 또 CDMO 기업들의 공급 계약 체결 이슈 그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분기에 이제 매출 성장과 또 4분기까지 매출 성장이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CDMO 쪽도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추석 이후까지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안에서 탑픽을 꽂자면 ST판 같은 기업.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도 하고 또 올리고 핵산 관련된 신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또 4분기에 매출 성장이 더욱더 강력하게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판 같은 경우도 오히려 작년에도 사실상 연내에 사실상 생물보안법 통과가 거의 뭐 가시화됐었는데 이게 좀 미국 기업들이 바로 지금 공급망 부분에서 약간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된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민주당, 이제 공화당에서 생물보안법은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다 보니까 시간 문제다라 보고 있고 이미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결국에 이제 중국 기업들, 특히 이제 뭐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오히려 에스팜 같은 국내 기업들을 좀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매출 하나와 그리고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텀 이 두 가지를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안정적으로 오히려 에스팜 같은 CDMO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석 이후까지 좀 맘 편하게 볼 수 있는 섹터가 CDMO다라는 판단에 에스팜 탑픽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간밤에 뭐 거의 금리 인하 확률이 99%가 됐고 미국 바이오도 들썩들썩 되면서 오늘 아마 바이오 쪽에서 ABL 바이오, 리가캠, 뭐 알테오젠 이런 기술 플랫폼이 좀 치고 올라오기를 기대했겠지만 안 가는 이유가 준호 매니저는 이미 선반영됐다. 오를 만큼 올랐다. 네, 좀 무섭도록 올랐죠. 정말 ABL 뭐 이런 종목들 보면 그래서 차라리 CDMO로 가자. CMO, CDMO로 안정적으로 가서 추석을 나자. 또 이런 바이오 전략 해주셨고 우리 원본 매니저 생각도 궁금합니다. 금리 나면 바이오고 뭐 제약 뭐죠? 그 약품 관세 불확실성도 거쳤고 그런데 오늘은 뺏긴 건가요? 반도체의 수급을 어떻게 좀 보시고 또 어떤 전략 짜야 될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종목 수도 많고 지금 이제 수혜 상황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도 이제 같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좀 약간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기대를 또 많이 했고 말씀하신 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기대감이 또 너무 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선 반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금리 인하에 대한 여부가 지금 10월 달, 12월 달에 지금 갖춰졌다는 점. 그러면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금리 인하수를 받는 이유는 자본 조달 비용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고 그렇게 제약바이오 수급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인데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관점을 바꿔서 그러면 대형주가 좀 많이 갔다라는 생각이면은 지금 앞서도 CDMO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또 하나의 관점으로 비만 치료 쪽을 한 번 더 공략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시나 대장주들이 잘 간다는 점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메스라 이슈가 있는 화이자가 또 메스라를 또 인수를 또 밝히면서 거기에 굉장히 바로 다이렉트로 반응했던 D&D 파마텍을 좀 탑픽으로 꼽는 것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이럴은 많이 되는데 D&D 파마텍이 그 다음번에 신고가를 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또 긴장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바이오도 함께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좀 완벽하게 들어가는 그런 섹터라고 가정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워낙 지금 이슈가 만연이 돼 있는 거기다가 특히 메스라 이슈가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D&D 파마텍의 내년 임상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 임상이 올해 선반영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내년으로 돌려가자는 거죠. 또 어닝싱까지 지금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18일, 17일에는 또 우리가 수학연을 끝나고 종양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바이오 쪽으로 한 번 더 포커싱이 잡힐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요. 그러면 D&D 파마텍 오늘 지금 20만 1,500원 네, 종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상한가가 나온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한가가 파이자 때. 그렇죠. 화이자 때 9월 22일자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 신고가 나오고 잠깐
정말 휴식 기간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잠깐 쉴 때, 지금 막 튀어갈 때 말고 지금 쉴 때 잡자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D&D 파마텍처럼 지금 경구용 쪽으로 확실하게 모멘텀을 잡고 가는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갈 수 있는 매매는 10월달 역시나 아까 나로빅처럼 커버할 수 있는 관점에서 비만치료제 D&D 파마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바이오 쪽이 근데 본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반도체로 갔다가 또 그 수급이 확 돌아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이오는 봐야 되는데 우리 원본 매니저는 D&D 파마텍을 일단 이야기를 줬습니다. 재료가 워낙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파이자에 있고 뭐 경구용 비만이 테마도 같이 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게다가 지금 상황도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일동제약이 지금 지분 취득하는 또 그런 재료까지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D&D 파마텍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보면 내일 우리가 잊고 있는데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가 맞습니다. 이제 되잖아요. 우리는 깜깜이. 그래서 나름 수급이 2차 전지도 지금 약간 조금씩 와요. 우리 2차 전지 한때 정말 준호 매니저가 철저 분석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떠나 보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추석 전에 2차 전지 아직도 물려있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전략 한번 보시죠. 테슬라가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네, 내일. 테슬라가 이제 인도량 저는 3분기 인도량은 뭐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도 사실상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9월 30일부로.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제 판매량이 저는 확대될 수 있었을 거라 보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 이제 모델 Y 또 그 버전의 어떤 판매량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인도량은 이번에 3분기는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2차전지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전기차 판매량은 3분기 외에 또 4분기 또 이제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그 성장세가 이어지기에는 조금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오히려 4분기에 발표되는 모델 Y 저가용 모델이 앞으로 어느 정도 폭발적인 성장에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 거고 오히려 인도량 발표로 이제 2차전지 섹터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ESS 쪽에서 2차전지 섹터의 어떤 훈풍이 좀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테슬라도 이제 메가팩 관련된 이제 사업을 확충하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매출이 오히려 전기차 매출보다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태양광 ESS 함께하는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 테슬라의 예전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이 정도의 어떤 주가 상승 그리고 직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앞으로 5, 6% 정도만 추가적으로 올라가주면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건데 예전 같았으면 테슬라의 움직임이 곧 결국 LNF,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또 이제 LG 엔솔로 연결됐다면 지금은 완전 반대로 로봇 섹터가 들썩거립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움직임이 결국 시장에서는 올해부터는 전기차에서 AI 로보틱스로 완벽하게 전환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상승이 로보틱스와 또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 쪽 AI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2차 전지 어떤 훈풍은 단발짜리 어떤 상승으로 좀 끝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테슬라의 상승이 옵티머스 로봇과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이제 확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오히려 좀 시장에선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봄은 언제 옵니까? 지금 준호 매니저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결국 ESS로 또 트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할까요? 2차 전지는 예전 같은 어떤 큰 훈풍이 오려면은 오히려 진짜 원래 내년부터 이제 정권 바뀌어야 돼요, 트럼프? 네, 그래야 그렇게 그 정도까지? 아니면 저가형 모델의 어떤 판매량이 거의 이제 내연기관보다 비슷한 수준인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2차 전지 붐이 저는 언젠가 또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어떤 관심 자체가 지금 이제 거의 뭐 AI, 뭐 데이터 센터, AI 칩 뭐 이쪽에 지금 완벽하게 지금 쏠려 있는 상태고 로봇 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2차 전지까지 그 수급이 온기가 확산되기까지는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원돈 매니저도 2차 전지 좀 뷰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추석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프신 분들이 우리 2차 전지 투자자 분들이어서 어떻게 할까요? 2차 전지에 봄은 오긴 올 텐데요. 네, 지금 이제 하루 앞두고 2차 전지가 또 발목을 또 잡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ESS 쪽으로 이제 분위기 전환이 또 가는 것 같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차세대 쪽으로 이제 우리가 배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로봇 배터리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보는 관점이 지금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로봇 배터리 쪽으로 본다거나 ESS 쪽으로 우리가 관점을 잡게 된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엔캠이 또 공장 증설에 대한 또 백지화를 시켜서 거기에다 우려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2차전지가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국을 조금 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27년도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확실한 상용화까지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뷰는 조금 더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원본 매니저도 전고체 배터리 정도급의 재료까지는 조금 더 힘든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상승률로 보면 반도체와 반도체 라인에서 그 누가 그 종목 뭐 20위, 30위권에 못 디미는데 원본 매니저 NC소프트가 그나마 지금 3%대로 눈에 하나 띕니다. 그러니까 비반도체 쪽에서요. NC소프트 한번 볼까요? 지금요? 상황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온2의 이제 공개가 지금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최대 이제 하반기 기대작이라고 또 하고 있죠. 특히 이제 MMORPG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NC소프트의 그 다음에 반등이 지금 또 보시면은 3% 정도 지금 시간에 지금 체결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문체부 이제 최경 장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달에 9월 달에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게임 산업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현하겠다라고 이제 한 기대감들이 게임주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야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우리가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한일령 해제 분위기가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조금 더 구체화가 된다라면은 우리가 결국 외자판호 발급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콘텐츠도 마찬가지, 엔터라든가 음원 쪽 우리가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또 화장품까지 있는데, 그러면 게임주에 대한 우리의 지금 반도체 르네상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출발선 상에서는 우리가 게임주가 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NC소프트 같은 대장주에 지금 조금씩 들어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지금 NC소프트의 차트가 꽤나 우상향으로 지금 가는 그런 차트거든요. 그래서 게임주가 지금 계속해서 바닥권에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이 조금 더 지금 나오고 있는 하반기를 상반기보다는 더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신작 게임이 지금 NC소프트의 아이온2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게임에서 그래도 NC소프트가 아이온2 한 달 조금 남았죠? 한 달 조금 더.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3,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대감이 일단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지금 화학 업종도 참 이게 관심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게 준호 매니저. LG화학 같은 경우가 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뉴스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LG엔솔 지분으로 팔지는 않고요. PRS란 방식으로 2조 원대 자금을 들어왔다는데, 그러면 보통 뭐 한 3, 4%는 해줘야 되잖아요. 1.4%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LG화학 유동성 확보는 있습니다. 네, 일단 뭐 LG화학 같은 경우 유동성은 확보가 됐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지금 관심 못 받고 있고, 지금 한 1.42% 지금 이제 대체 거래소에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게 다고, 사실 이제 강력한 사실 올라갈 만한 그 2조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지만 그 자금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 것인지, 그래서 업황 회복이 약간은 더딘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LG화학도 여전히 지금 이제 LG엔솔 관련 지분을 확보했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2차전지 섹터로서의 같이 좀 움직였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때까지는 아직까지 강력한 시세 부추는 제한적이다. 지금은 사실 금리 인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성장 섹터 중심의 어떤 강력한 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고 있고, 특히 코스피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이제 저 PBR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주사 중심의 어떤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LG 화학까지 순번이 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2년간 화학 힘들었는데 또 순번이 뒤로 밀려요? 근데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무슨 뭐 자동차, 무슨 뭐 전통 철강 이런 전통 이제 산업의 어떤 상승까지, 굴뚝 산업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려면은 시간이 저는 좀 걸릴 수도. 꽤 기다려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거의 뭐 금리 인하라든지 지금 같은 어떤 성장 섹터, 뉴욕 증시만 본다고 하더라도 M7 기업 중심으로 테크 기업들이라도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LG 화학의 다시 한번 유동성 확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자금으로 이제 앞으로 사용자가 어딘지,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이 업황 회복을 풀어나갈 것인지, 요게 이제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장전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삼성전기 추석 연휴 편안히 들고 가시라. 그리고 우리 원범 매니저의 일발은 나우 로보틱스. 이게 단순히 자동화 시스템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두뇌, 솔루션과 감속기까지도 도전하는 종합 로봇 기업으로 커가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